동료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준비하는 한 다이버. 잠시 후 그는 동료들과 떨어져 홀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데 갑자기 4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며 어둠 속으로 하강합니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다이브 컴퓨터에 기록된 수심은 약 90m. 다이버는 패닉에 빠진 듯 연신 기기를 확인하며 숨을 헐떡입니다. 다이버가 괴로워하며 바닥을 뒹굴던 바로 그때 왼쪽에서 괴생명체가 다이버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영상이 끊어집니다. 이곳은 어디이며 영상 속 다이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영상이 찍힌 곳은 바다의 싱크홀이라 불리는 블루홀입니다. 블루홀이란 쉽게 말해 바닷속에 형성된 깊은 수직 해저 동굴입니다. 이곳의 자연 환경과 다양한 해양 생물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아래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많은 블루홀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블루홀은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홀입니다. 이곳은 지름 313m, 깊이 125m로 블루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하마 제도의 딘즈 블루홀이 있습니다. 깊이가 무려 202m로 2016년 중국의 룽둥 블루홀이 발견되기 전까지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저 동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의 성지인 이집트의 다합 블루홀이 있습니다. 다합 블루홀은 깊이 130m, 직경 60m에 달하는 블루홀인데 희귀한 동식물과 환상적인 풍경으로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 사망한 다이버의 수는 현재까지 약 200명에 달해 다이버의 무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바다가 바로 이 다합 블루홀입니다. 2000년 4월 28일 이 다합 블루홀에서 사망한 유리 립스키는 러시아 출신의 다이빙 강사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다이빙 장소를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했고 다합 블루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날 유리는 수심 40m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다른 다이버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다이버들과 헤어지는데 이때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던 유리는 도와달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른 후 무언가에 끌려가듯 빠른 속도를 내며 어둠 속으로 하강합니다.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때 유리가 1분에 30m에서 40m씩 하강 중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이 바닷속에서 내거나 내더라도 몸이 버틸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닥으로 하강한 유리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뒹굴고 숨을 헐떡입니다. 바로 이때 유리의 시야 왼쪽에서 괴생명체가 등장해 유리를 향해 돌진하고 잠시 뒤 영상이 끊어집니다. 이 영상은 유리가 죽기 직전 약 8분간 녹화된 영상의 일부입니다. 다음날 그의 시신은 유명한 다이버인 타렉 오마르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리의 시신은 바닥을 향해 엎드려 있었고 어떠한 외상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이빙 강사였던 유리 립스키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유리가 개인 기록을 깨기 위해 무리한 시도, 즉 바운스 다이빙을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바운스 다이빙이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갔다가 바닥을 딛고 바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보통 개인 수심 기록을 깨기 위해 하는 방식입니다. 유리가 자신의 기록을 인증하기 위해 바닥에 도착한 후 다이브 컴퓨터에 기록된 수심을 수차례 촬영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죠. 그리고 깊은 수심에서 산소를 갑자기 과흡입하면서 산소 중독을 일으켜 발작이나 의식 상실 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질소 마취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소 마취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질소의 압력이 높아져 발생하는 증상으로 마티니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방향 감각을 잃거나 도취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더 깊은 곳으로 헤엄치는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죠. 질소 마취에 의해 유리가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이로 인해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유리의 하강 시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유리는 5시 7분경 시야가 흐려지며 엄청난 속도를 내며 바닥으로 하강합니다. 이때는 유리가 다이빙을 시작한 지 겨우 3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심이 30m도 되지 않은 곳에서 다이빙 강사였던 유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질소 마취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에 나타난 의문의 괴생명체입니다. 영상을 보면 5시 9분 38초경 고통에 몸부림치던 유리의 시야 왼쪽에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포착됩니다. 이 형체는 마치 날카로운 이빨과 지느러미를 가진 생명체로 보였는데 화질이 좋지 않고 워낙 빠르게 지나가 아무도 정체를 알 수 없었죠. 영상 속에서는 유리가 이 괴생명체를 목격하고 더욱 당황하여 몸을 요동치며 이로 인해 먼지가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생명체가 블루홀에서 종종 목격되는 미지의 괴생명체 루스카라고 말합니다. 루스카는 카리브해에서 목격된 절반은 상어, 절반은 문어를 닮은 괴생명체를 말합니다. 이 괴생명체는 심해에 살고 있지만 종종 해안 지역에 나타나 어부들이나 다이버들에겐 공포의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2011년 1월 18일 카리브해 바하마의 작은 섬으로 문어의 형태를 한 거대한 사체가 떠밀려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부패한 사체의 머리는 상어의 것처럼 보였고 몸은 문어의 형태를 띠었으며 대략적인 크기는 약 9m였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1896년 플로리다 해안에서 발견되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고래의 유해라고 밝혀진 세인트 어거스틴 몬스터의 사례처럼 고래의 유해가 부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중간에 들린 의문의 소리입니다. 유리가 빠르게 하강하기 전 얼핏 기계음처럼 들리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헬프라는 소리.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리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신호일까요? 하지만 당시 유리는 호흡기, 즉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고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다이버들이 착용한 장비들이 서로 부딪힌 소리거나 유리가 하강하면서 주변 지형을 건드려서 난 소리로 추측합니다. 그가 사망한 지금 이 소리가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 립스키의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사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원인과 카메라에 기록된 괴생명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유리의 죽음은 사고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블루홀에 정말로 미지의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